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보실 이미지입니다. 오늘은 부인 부부에게 드리는 선물을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책 상권 501쪽에서 506쪽, 하권 393쪽에서 398쪽까지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행복한 생활 이야기.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지금 임신을 해서 기뻐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죠. 자,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를 더 쉽게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106번째 이야기는 부인 부부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여성이 임신이 되려면 첫 번째, 이 여성의 몸 한쪽에서 난자를 생산 배출해야 됩니다. 이 난자를 생산 배출하려면 따뜻해야 되겠죠. 28일 즉 달을 주기로 평생 500여 개의 난자를 생산하는데 한 개의 난자는 18 내지 24시간 정도 생존하다가 정자를 만나지 못하면 시들어서 자궁 내막과 함께 월경으로 배출이 됩니다. 두 번째, 이 남자의 정자는 이 과정에서 난자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 정자는 약 2억 개의 정자 중에서 약 100만 개가 살아서 난자가 있는 곳까지 도착을 하고 그래서 2, 3일 정도 살아있게 됩니다. 이때 수정이 돼야 되는 거겠죠. 세 번째, 이 수정란은 나팔관을 통과하여 자궁 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정자는 나팔관을 거슬러 올라가 난자와 만나 수정하는데 난관에 보통 2 내지 3시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이 배아는 자궁 내부에 부착되어 착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 수정란은 성장과 분열을 반복하며 나팔관을 지나서 자궁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 세포 분열을 끝낸 수정란은 자궁 안에서 수정 후 7일째가 되면 포배낭이 자궁 내벽에 착상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 푹신하고 아늑한 자궁 내막에 안착하여 수정란이 모체에 연결되어 10개월 동안 자라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불임이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 겨울, 즉 아랫배 냉기, 차갑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남성 불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 불임은 아랫배가 차갑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남성 불임의 원인은 정자의 수 그리고 운동성을 포함한 정자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난자와 수정을 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남성의 아랫배가 따뜻하면은 상대적으로 고환의 온도가 낮은 적정 온도가 되어서 좋은 정자, 건실한 정자를 생산하는데 반대로 아랫배가 차가우면 처음보다 오히려 높아져서 반대로 정자의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고 활동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난자와 수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 특히 다리에 털이 나거나 아랫배에 털이 많거나 혹은 지나친 근육이 생겨 있다. 또 아랫배가 너무 냉하고 차다. 혹은 허혈로 고환의 적정 온도보다 높아지게 되면 생산량이 오히려 줄고
무기력한 정자는 3일 정도의 수명보다 더 짧아져서 난자와 수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번째, 여성의 자궁은 남성과는 달리 몸속 깊은 곳에,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특히 아랫배가 차가우면 난자 생산에서 수정과 착상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납니다. 즉 자궁은 따뜻할수록 난자 생산에서 수정과 착상이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봄이 되어야 우리가 씨앗을 뿌릴 수 있죠. 그런데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추운 겨울, 눈이 온 날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새싹, 발화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랫배가 차가운 상태에서는 그 어떤 씨앗도 자랄 수가 없음을 주시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안락한 자궁에 설령 착상이 된다 하더라도 10개월 동안 갑자기 추워지면 또 성장에 문제가 되겠죠. 10개월 동안 그 따뜻함이 항상성 있게 유지되지 않으면 씨앗은 성장을 멈추고 성장 발육에 이상이 생겨서 기형아나 장애우를 출산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럼 불임의 원인과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 스테로이드제 이런 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약과 싸우며 죽은 백혈구의 염증으로 아랫배가 찬 젊은이가 너무 많습니다. 아랫배가 차가우면 사랑의 욕구가 식고 지극히 낮습니다. 또 아랫배가 너무 차가웠기 때문에 임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눈밭에 아무리 씨를 뿌려본들 뭐 하겠습니까? 설령 씨를 뿌렸다 하더라도 따스하지 않으면 새싹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런 사람은 유아기 때 소변을 잘못 가렸거나 아랫배가 자주 아프고 아랫배에 털이 많고 뱃살이 올라서 두터워진 경우는 청소년기나 장년기 무렵 생리에 관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리가 통이 심하고 생리가 많고 문제가 생길수록 임신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 생리통은 아랫배가 찬 상태에서 월경이 다가오면 그간 막힌 핏길을 뚫어서 여성 기능을 살려내기 위하여 생기는 압통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소식을 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몸이 좋아지면 이때는 노폐물을 쳐내려고 오히려 하혈을 하는 양이 많아지거나 심지어는 검은 핏덩이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입는 옷을 한번 보세요. 옷을 보면 이 단전 부위, 아랫배 부위는 안에 내의가 있죠. 그 다음에 상의가 걸쳐지고 그 다음에 또 바지가 올라오고 또 다시 덮고, 그래서 이 단전 아랫배에 가장 많이 옷이 겹치는 이유가 바로 보온의 기능이죠. 이 보온이 지속되어야만 정자와 난자 생산량이 건강해집니다. 다섯 번째, 이 아랫배 단전은 인체의 에너지의 근원이므로 늘 따스하게 하는 것이 생활 속 과학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잠을 잘 때도 반드시 아랫배 입을 덮어서 열이 많이 가해질수록 밤사이 노폐물 청소가 잘 이루어져서 건강을 찾고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시험관 악이니 보약이니 도전해 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지금 이야기 공짜라고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세요. 제가 하는 이 방법대로 손따기를 하여 이미 십수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3개월 후 정도 아기를 갖고 건강한 자녀를 출산한 사람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제 카페 가보세요. 그런 사람들 사진 많이 올려놨습니다.
네 번째, 건강한 자녀 만들기 위한 부모의 자세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겨울 눈밭에 씨를 뿌리려 하지 말고 부부가 함께 혈류 손따기를 하여 아랫배를 한두 달간 따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손따기를 계속하면서 정한수를 떠놓고 마음을 빌어보세요. 우리 민족은 아이를 갖고자 할 때부터 사람으로 예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한 살 더 먹죠. 이것은 임신 265일에다가 100일 정성, 내가 아이를 가져야지 하는 그 사고와 사유까지도 사람의 근원이 되므로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아이들 귀엽고 예쁘고 슬기롭고 청명하게 보이죠. 세 번째, 자, 아들, 딸 선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강미 아무 소용없습니다. 뭐 육체미, 뭐 근육 있고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속기운입니다. 속기운의 기가 센 부모의 성별로 태어나게 됩니다. 딸을 가지고 싶으면 다른 게 없습니다. 한두 달 정도 부인을 여왕처럼 속마음까지 갖다 바치는 마음으로 모시면 부인의 기운이 남편보다 더 강해서 딸을 낳습니다. 반대로 부인이 남편을 황제처럼 속마음까지 받들면 아들을 무조건 가지게 됩니다. 우리 주위 한번 보세요. 가만히 살펴보면 그 첫 번째 딸 낳다가 뭐 여기저기 구박받고 그러다 보면 여성의 기운이 확 줄어서 두 번째 또 아들 놓고 그런 경우도 많이 보죠. 주위 사람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100% 맞습니다. 네 번째,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100일 정성을 들이며 혈류 손따기를 하여 부부의 유전자 구조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건강한 자녀가 생겨납니다. 손따기로 피를 맑게 해서 선친이나 부모에게 물려받은 내 몸의 유전병을 고친 후에 건강한 유전자 구조를 만든 다음에 잉태를 하고 아이를 가져야 됩니다. 다섯 번째, 임신 기간 265에서 270일간 이때는 엄마의 모든 것을 태아가 인지함으로 언어, 말조심, 행동조심, 건강한 음식 먹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가 공부 잘하게 하려면 엄마가 매일 책 들고 공부하면 아이가 태어나서 저절로 책만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바라는 태교 활동을 부모가 함께 해야 정말로 바라는 아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남녀를 평등하게 예우해 주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서구의 여성들 보세요. 결혼하면 자신의 성이 남편에게 기속되어 버리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세요. 결혼해도 자기의 성 이름을 그대로 간직하면 하는 평등성이 있어 온 조상들입니다. 자, 다섯 번째, 불임 부부는 손에 사랑의 지수가 나타납니다. 자, 이제 비교해 보시면서 함께 고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불임은 부부가 함께 고민하고 단전 아랫배를 따뜻하게 만드는 데 주력해야 됩니다. 자, 보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 손목 쪽에 엄지손가락 쪽, 새끼손가락 가는 요 사이 쪽 있죠. 요 부분을 잘 봅니다. 요 부분이 이렇게 폭 내려가면 갈수록 아랫배가 따뜻하고 정력이 세고 이렇습니다. 두 번째, 부부가 함께 손을 비교하며 자신의 손바닥 모양을 살펴보세요. 세 번째, 손목 쪽을 자세히 살펴보면 B나 C의 모양처럼 손바닥 사이 골이 없죠. 이 자체 밋밋해요. 여기도 뭐 있는 둥 마는 둥 이렇죠. 그래서 이 사이의 이 골짜기가 깊을수록 아랫배가 따뜻한 사람이고, 골짜기가 없는 사람은 생리 이상, 정자 이상, 건강지수 이상 아랫배가 차가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손따귀로 다스리면 단전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보통 한 번을 다스려도 따스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질병 지수가 높은 사람은 최소 3, 7일 정도 일주일 간격으로 3번 정도 다스리면 대부분 아랫배가 따스해집니다. 다섯 번째, 손따귀로 전신의 핏기를 연 후 골수에서 건강한 피가 잘 만들어질 수 있는 3개월 정도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들인 후 사랑을 나눠보세요. 100% 임신이 됩니다. 여섯 번째, 손따기 후에는 다음날 아침에 아랫배에 손을 한번 넣어보세요. 넣어보면 예전보다 배가 따뜻해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나면 생리통도 약해지고 그 다음에 뭔가 에너지가 좋고 밤에 잠을 또 잘 잡니다. 푹 잘 수 있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자 그럼 이제 부부의 혈류 손따기와 또 더 따스해지는 보조제 익모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손 따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자, 기본 손따기입니다. 기본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다사, 그 다음 나사, 라사, 이게 림프구와 림프절에 있는 염증, 암세포를 빼내는 최고의 좋은 딸점이에요. 이 안에 제가 이야기하는 혈류 손따기의 모든 과학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다 16. 그리고 골리 쪽, 골이 평평하기 때문에 이렇게 평평하기 때문에 여기를 다 16, 다 15, 다 14를 땁니다. 이때 피대를 최대한 짭니다. 손을 꼭 찔렀어요. 이렇게 제가 집을 욕하고 욕 찔렀다. 그 다음에 휴지 딱 많이 펴주면 3번 딱 접어가 그 많이 좀 먼지가 많이 날려요. 그냥 꾹 짰어요. 이렇게 꾹 짜면 이렇게 손가락 3개 집어 짭니다. 이렇게 3개 집어 짭니다. 짜면 이 피노는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짭니다. 이렇게. 그 피를 최대한 짜낼수록 좋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부인 부부의 딸점. 자, 세 번째, 이제 따고 나면 이제 그 다리나 발에 차인 노폐물 이걸 쭉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냐? A 마이나 손톱 새끼손 바깥쪽 새끼손가락 끝, 그다음 기관을 땁니다. 이때 아마 여기서 분사하든지 여기서 피가 솟구치면 안 나올 때까지 계속 짜내봅니다. 짜낸 다음에 왼손을 땄다. 왼손 새끼손을 땄다. 그럼 한 5분 지났다. 오른손 발목을 한번 떠보세요. 발목이 너무 가벼워요. 날아갈 듯 가볍습니다. 이 반대입니다. 자, 네 번째. 일주일 간격으로 3, 7일 정도 다스려 보세요. 그러면 단전 아랫배가 따뜻하여 임신이 잘 되고 건강한 아이를 창조해낼 수 있게 됩니다. 따뜻해지면 뭐냐? 저절로 사랑의 욕구가 막 생겨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다섯 번째, 여성은 조금 이 아랫배가 자궁이 속 깊게 있기 때문에 이걸 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손을 따준 후 여성의 경우는 익모처 가까운 곳에 가서 익모처 접을 좀 짜달라 해서 반드시 3일 마시고 4일은 쉬어야 됩니다. 계속 드시면 큰일 납니다.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모든 한약은 3일 드시고 4일은 반드시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성의 기운 아랫배가 더 빠르게 따스해지고 생리 현상도 더 빠르게 정상에 가까워집니다. 여섯 번째, 이 불임 문제를 해결하는 세계 최고의 인술입니다. 반드시 실천하셔서 창조적 부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고 이 방법으로 나서면 반드시 아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공짜하고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경험과 데이터, 자료가 저한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단전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절로 이런 사랑의 욕구가 막 생겨요. 자, 첫 번째. 부부가 함께 헬로손 따기를 하고 3-7일 정도 지나면 단전이 따뜻해져요. 대신에 아랫배 똥배가 푹푹 들어갑니다. 아랫배의 배가죽이 얇아져요. 이만큼 두껍던 배가죽이 줄줄줄 얇아져요. 그리고 고관절이나 사타구니가 편해지고 서서히 단전이 따뜻해지면서 몸 여기저기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있다고 나면 뭐냐? 림프절에 있던 염증 지수가 낮아집니다. 그 림프절에 있던 염증 지수가 낮아지니까 저절로 적혈구 수치가 증가하고 암세포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고 잘못된 유전자 구조가 복원되고 바뀌기 시작하면서 삶의 활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서서히 뭐냐? 피가 온몸이 잘 통하고 아랫배가 잘 통하니까 내 압력이 낮아져요. 내 압력이 낮아서 머리가 맑아지고 총명해지고 기억력도 오히려 더 예전보다 기억이 더 잘 되고 잠을 또 쉽게 잘 자며 새벽녘에는 또 뭐냐? 힘이 솟구쳐서 저절로 성적 사랑의 욕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이것을 2-3개월 정도 몸과 마음을 청결해서 유전자까지 완전히 복원되고 복구되면 자연스레 성적 욕구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남성은 조급함에서 여유를 가져야 되고 여성은 사랑의 불씨를 붙이는 방법을 혹은 사랑의 불씨를 만드는 정성을 가속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정상적인 사랑 나눔은 자신의 나이에 대해서 굴을 곱합니다. 노는 결과의 10자리 수는 날짜이고 끝자리 수는 사랑의 횟수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예를 들면 20대라면 2, 9, 18이죠. 10일에 8번 사랑을 나눠야 되고 30대라면 3, 9, 27이니까 20일에 7번 의무방어전. 이건 의무방어전이에요. 꼭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뭐냐? 아랫배가 차고 냉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7번째. 부인 부부는 제가 드리는 이 소중한 선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반드시 실천하셔서 손따기 후에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여기에 좋은 댓글, 제가 원하는 것은 좋은 댓글을 부탁을 드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생활 이야기.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사람들이 봄 되면 뭐 다리 아프고 관절 아프고 이런 사람이 많죠. 원래 봄의 병은 발목, 허리, 고관절, 뼈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름이 되면 속병이 나타나는 시즌입니다. 자, 이야기 끝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를 더 유익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7번째 이야기는 허리 디스크. 그러면 다리가 아프다. 전부 척추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허리 디스크, 척추 교정과 질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지압하고 어떻게 다스리고 따주고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